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16 공공경제론 제 7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부터는 시장 실패의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건데, 제 7장은 공공재란 무엇인가? 우리 행정학에서 다루는 공공재의 경제학적 개념과 특성, 그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행정학적인 어,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 그러는데 공공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 사전에 사유재, private, 공공재는 public이잖아요. public의 반대로서의 private 굿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선호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좋은지 싫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의한 공급이 불가능해져. 이게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 즉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공공재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경찰, 국방, 소방, 공원, 도로, 교육 이런 것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얼만큼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다른 프라이빗 굿은 어때요? 시장에 가면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돈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호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고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것이죠. 영어로는 public goods라고 하고 a public good is often underprovided in a free market.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underprovided, 과소공급되는 거. 왜냐하면 because its characteristics of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요 non-rival, 비경합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non-excludability, 비배제성,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there's an incentive not to pay.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돈 안 내고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작동한다. 이런 것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공공재를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의 정의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public good으로서의 공공재의 반대말은 private good, 사용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공공재는 생산은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을 위해 생산이 됩니다. 근데 하나만 생산해도 집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비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이에요. 생산은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들로 그럼 소득 분배도 공공재인가 하는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생산하는 게 더 공공재인가? 아니에요. 정부가 생산한다고 다 공공재는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비배제성,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게 주택, 의료, 수돗물 이런 것들은 정부가 공급하지만 이거는 공공재가 아니에요. 그럼 공공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느냐? public goods라고 했으니까 좋은 것들이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bad, 사회적으로 나쁜 거, 환경오염, 범죄, 부패 이런 거는 공공악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재의 특성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성은 비경합성, non-rivalry, 라이벌이 없다 이거예요. 경합,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하나를 쓰려면 핸드폰 내가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못 쓰잖아요. 그거는 경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쟁이 일어나. 누군가 쓰고 있어 다른 사람 못 쓰.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비자들끼리 경합하지 않는 특징이나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소비를 위한 컴피티션이나 컨테스트가 필요 없어요. 영어로는 non rivalr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is means that when a good is consumed, 한 제품이 있을 때 it doesn't reduce the amount of available for others. 다른 사람이 쓸 거를 reduce 감소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사면 두 번째 사람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비경합성이라 하고 경합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contest 또는 compete, contend. 우리가 매일 방송 프로에서 보는 건 컴피티션이잖아요. 이게 둘 사이에 완벽하게 서로 경쟁하는 거는 compete, 경합이라고 하고 약간의 복잡해지는 거, 약간 길이 막히는 거 이런 것들은 congestion, 혼잡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혼잡이 일어나지 않고 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두 번째 쓰는 사람은 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를 더 쓸 때 비용이 얼마큼 드느냐? 이걸 한 개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한 개 비용 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옛날 같으면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씩 다 사야 음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운로드 받으면 되잖아요. 그 제로 한 사람이 더 사용하는데 마지널 코스트가 한 개 비용, 추가적인 비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공유 플랫폼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 가보면 한 개 비용 제로, 한 개 비용이 추가적으로 제로가 되는 그런 사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공원은 제로는 아니지만 내가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저쪽 동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쪽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많아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혼잡.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막히잖아요. 몇 대만 다닐 때는 전혀 혼잡이 없지만 많은 자동차가 등장하면 혼잡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혼잡, congestion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compete 하고 congest 하고 그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 두 번째 특성이 배제 불가능성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돈을 낸 사람만 그것을 소비해야 되는데 돈 안 낸 사람도 그걸 소비할 수 있어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거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물고기 잡는데 음? 어느 한 사람은 돈을 내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돈 안 냈으니까 잡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물론 다 검사해가지고 경찰이 붙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non excludable이라고 하는 거는 넌 하지 마. 제외시키는 걸 exclude라고 그래요. include는 포함하는 것이고 exclude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This occurs when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a good without it being possible for others to enjoy. 그러니까 돈을 안 낸 사람은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impossible, not possible, 불가능한 상태를 배제 불가능성 또는 배제 비배제성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배제한다는 것은 exclude, 반대는 include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가? 보통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소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거 내 거야. 독점적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냈으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은 법원에 등기를 하고 자동차도 등록 중에 내 이름이 돼 있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에 제공되고 있는 국방 서비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 세금을 안 낸 사람은 국방 서비스를 이용하지 마!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우리 땅에서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 국방 서비스 받는 거예요. 공중위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되면은 막 이제 공중위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가 치른 사람만 혜택을 보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보죠. 나중에 살펴보게 될 등대도 옛날에는 등대가 바다에서 반짝반짝을 그거 누가 비싼 돈 내고 등대를 달았어요. 그 사람만 사용하나요? 돈을 안 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제 불가능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2x2 매트릭스로 본다면은 excludable한 배제성을 가지고 excludable, non-excludable 라이벌이 있느냐에 따라서 라이벌, non 라이벌. 그러니까 프라이빗 굿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핸드폰이라 이런 건 다 뭐예요? 익스클루더하고 라이벌이 있어요. 내가 사용한 다른 사람 사용할 수 없어요. 내 거니까 넌 쓰지 마 하고 제외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금 공기 중에 이렇게 공기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너 쓰지 마 할 수 없어요. 이 경합성이죠. 내가 돈 냈기 때문에 너 쓰지 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public good, 순수 pure public good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수 공공재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common good, 공유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함께 쓰는 바다의 어장이라든가 숲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은 함께 쓰는 공유재, common pool resource, 그래서 CPR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그다음에 non-rival, 라이벌이 없는 클럽. 클럽은 뭐예요? 회원제로 해서 회원권이 없는 사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케이블 TV, 프라이빗 파크, 시네마 이런 것들 뭐예요? 얼마든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 가능한 거예요. 돈 안 낸 사람 들어오지 마. 그리고 클럽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요 세 가지 영역이 공공 부분이 좀 담당해야 할 영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프라이빗 굿, 여기죠. 커먼, 펍, 클럽제와 그다음에 퍼블릭 굿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빗 굿은 시장에 막히고 나머지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 정부가 좀 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클럽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회원제, 골프라든가 헬스, 콘도를 만. 그러나 이것은 회원이 많아지면 혼잡이라는 게 발생해요. 혼잡이 발생하면 경쟁적 상황이 되고 이때는 선착순, 줄서기가 되고 돈 많이 낸 사람, 어? 놀이공원에 가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클럽을 만드는데 최적 회원 수가 얼마큼 될까 하는 것이죠. 너무 많으면 혼잡이 일어나서 너무 경쟁이 심할 것이고 너무 적으면 회원권 가격이 너무 비쌀 거예요. 그래서 적정 회원 수, 적정 회원 가격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클럽제화에서는. 그다음에 공유제의 입장으로 가볼 때는 함께 쓰는 물건인데 이거는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천연자원, 희귀, 동식물, 녹지, 국립동원, 하천, 바다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간의 경합이 있단 말이에요. 소비의 경합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배제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결국은 경찰이 나서가지고 이 배젤의 역할을 담당하죠. 왜냐하면 함께 쓰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퍼포먼스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 하면 보면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제의 경우에는 강물의 공동 사용, 어장, 지하 강물 배제하기가 힘들지만 법을 통해서 또는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자발적 협약은 상당히 쉽지 않겠지만 결국은 경찰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유제는 함께 쓰는데 초기에는 배제성이 작동하지 않다가 많으면 경합이 발생하고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가 됩니다. 강물 사용, 어장 사용 이런 부분에 갈등이 많이 집단 이기주의가 다 공유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저디 오브 카먼스라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공유지의 비극, 함께 쓰기로 공유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쓰기로 했으니까 서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안 쓰면 다른 사람이 먼저 쓸 거야. 그럼 나한테 손해야. 그래가지고 적정수에 20마리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서로를 많이 뜯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초록빛이었던 잔디밭이, 풀밭이 뭘로 바뀌어요? 사막으로 바뀌어요. 사막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속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생각해 보세요. 공중 화장실 함께 쓰잖아요. 커먼 쓰잖아요. 공중 화장실이 더러워져요. 프라이빗이라고 해보세요. 개인 화장실 지 나름대로 깨끗하게 합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도 막 써대요.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유주의는 되도록 없애고 어떻게 해야 돼요? 프라이빗 곳으로 바꿔야 된대. 자기 걸로 만들어야 아껴 쓴다는 거죠. 함께 쓰는 물건은 막 쓴다는 그러한 이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쓰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은 셀프 인트레스트, 사악하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 비극으로 가게 된다는 게 The Tragedy of Commons라는 이러한 이야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살펴보세요. Economics Help라는 데서 나온 적입니다. Tragedy of Commons에 대한 설명입니다. The tragedy of commons is a situation where there is over consumption of a particular product because rational individual decisions lead to an outcome that is damaging to the overall social welfare. 이 사회 전체, 소셜 웰페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함께 쓰는 게 좋지만 실제 보면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레셔널한 거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레셔널한 인디비주얼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공유지가 다 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트레저디 오브 카먼스, 내가 아까 공중 화장실 비유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공공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임승차라는 문제예요. 무임승차 꼭 알아야 됩니다. 무임승차, 임금을 내지 않고 승차라는 것, 차비를 내지 않고 타는 거예요. 이득은 얻지만, 경제적 이득은 얻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free ride, free rider 이렇게 합니다. A benefit obtained at another's. 돈은 딴 놈이 내고 이익은 내가 받는 것이죠. Without usual cost or effort. 세상에 공짜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공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돈 내고 내가 이용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활용하려고 하죠.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은 늘 기회주의적으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임승차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인간들은 프리라이더, 나는 먹고 놀면서도 혜택만 보는 인간들을 프리라이더, 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프리라이더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20년 동안 나는 프리라이더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엄마 아빠가 다 컨트리뷰션 일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익만 보고 돈 안 냈잖아요. 여러분들 프리라이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어로 살펴보면 free rider problem, a public good. That's a classic free rider problem because public goods have two characteristics, non-excludability, non-liability. 이런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공짜로 쓰려고 하는 거죠. 돈은 안 내고 이익만 보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자기가 필요한 건 돈을 내고 보는 거란 말이죠.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 안 내고도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는 과소하게 만들어진다. 그것을 시장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해야 돼요? 해결사인 정부가 등장해야 된다 하는 게 강제력인 가진 정부가 government intervention can potentially lead to a more efficient outcome.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coercive power. 알아야 됩니다. 행정학하면은 coercive power. 강제력을 통해서 너 군대 가. 경찰 말 들어. 안 들으면 감옥에 보낼 거야. 너 세금 내. 세금 안 내면 너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개인들이 결국 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인 건 아니야.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굳이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끼리는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자발적 협상, 호우주의 정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 비배제성의 문제는 돈 안 낸 사람들은 쓰지 마. 그러니까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감옥에 넣으면 돼요. 비경합성의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요. 한개 비용이 영위될 경제학으로 보면은 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함께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에 의한, 즉 세금을 통해서 비용 지불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부를 강력한 강제력을 가진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로널드 코우즈라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래,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내가 얼마 돈 낼게. 이거는 뭐예요? 프리라이더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내는 어? 페이라이더가 되는 거죠. 돈을 내는 페이라이더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자발적 공동체 이론이고 코우즈의 정리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제라는 게 있어요. merit good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전 공공재 특성하고 관련이 없이 이것은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함께 만드는 게 필요해. 어? 이 가치가 무엇이냐? 대부분 다음 시간에 배울 외부 효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니까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이거는 디메리트 굿. 넌 비가치제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 이거 유니버설 서비스, 내셔널 미니멈. 모든 사람들이 학교 급식이라든가 의무교육, 임대주택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공급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기본주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 사회적인 가치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merit good, 그래서 two characteristic 하죠. 사회적으로 플러스의 효과를 내는 것은 가치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또 정부가 우리가 모든 내용은 왜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공무원이 개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메리굿이라고 하는 거는 people underestimate benefit 그 혜택을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has positive externality 교육과 같은 거는 교육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개인은 교육을 뭐라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만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어. 범죄율이 떨어지고 교양이 올라가고 이게 사회적 으로 이거는 좀 국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디메리트 굿이라는 것들 people underestimate cost 그 비용을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드럭이라든가 알코올 이런 것들은 개인은 뭐 돈 주고 먹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내죠. 이런 것들은 디메리트 굿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공공재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우리가 논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가 다 공공재냐? 그렇지 않아요. 가치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민간 부분이 공급하는 공공재에는 어떤 민간 부분은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민간 부분도 공공재 아까 자발적 협상에 의해서 공공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이 정부가 공급하지만 공공재가 아닌 것들로는 의료 서비스라든가 초등교육, 의무교육 이런 것들 다 프라이빗 굿이에요. 하지만 가치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고 반면에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거는 공공재지만 강제력을 지닌 정부가 아니고 즉 자발적 협상, 자치에 의해서 이 경찰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슈, 어떻게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관련해 가지고 공공재의 특성으로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결국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지 않는 한 시장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생산자로서 공공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전력 서비스도 그렇죠. 수도 서비스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공공 국방 치안 이렇습니다. 물론 자발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치제도, 코우즈의 자발적 협상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7장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공공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이 공무원들은 공공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거 딱 보고, 아, 저거는 참 프리라이더가 발생하겠네. 왜냐하면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이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폴 사미엘슨인데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가 하는 일들이 어떤 측면에서 정당한가? 저 일은 시장에서 못해. 공무원이 해야 돼.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20대 때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경제학자로서. 이 공공재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요. 그 which all enjoy in common in the sense that each individual's consumption of such a good leads to no subtraction from any other's consumption of that. 이게 비경합성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한 사람이 이걸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빵을 먹으면 내가 먹은 만큼 다른 사람 못 먹잖아요. 하지만 국방은 내가 국방을 지금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사용하는 만큼 국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소비가 경합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계 비용이 한 사람이 더 사용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no subtraction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아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설명할 때 들어가는 표현이 비경합성, non-rivalry에 대해서 폴 사무엘슨이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영어 공부도 같이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상으로 제 7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틀려도 좋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